네, 들으신 대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오늘 확정고시했는데요. 국정화 확정고시에 반발해 새정치연합은 1년여 만에 국회 철야 농성에 돌입하면서 강경투쟁에 나섰습니다. 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 11시였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5일이었는데요. 앞당겨가지고 이제 확정고시를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김일성 일대기를 기존의 역사 교과서가 다뤘다. 검정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배병휴 대표께서는 먼저 우리 국무총리의 발언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그 비슷하게 봐왔습니다. 이 교과서 왜곡 문제가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다 지나가 무사했다가 박근혜 정부에 와가지고 이걸 이제 바로잡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역사 교과서의 왜곡이나 편향 문제는 여와 야의 정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바로잡자는 문제인데 이게 왜 여야 정권의 대상이 됩니까? 다만 오늘 국무총리께서 핵정 교시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야당이 저렇게 이제 보이겠다 하는데 이것도 국회 일정을 보이겠다 할 수 있는 그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본질이 뭐냐면 야당이 이게 의대 독재가 나와 있어요. 의대 친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회를 보이게 하는 것은 말이 아니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말씀에 동의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기본 인식과 거의 바탕은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를 보시면은 김일성의 사진 멋지게 나옵니다. 그리고 양도 그렇지만 편집하고 사진을 보면 말씀이죠. 저와 같은 사람 눈으로 볼 땐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지필자를 생각했어도.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은 오늘 확정 교시에 대해서 저 야당이 반대하고 지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회를 보이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정쟁의 대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쟁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이콧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정쟁의 대상은 아니죠. 그리고 역사를 보는 다양한 역사관하고 아이들한테 올바른 어떤 역사를 가르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이 후자의 문제죠. 그래서 현재 기술되어 있는 역사 교과서가 8종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국무총리가 담아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6.25의 문제, 1948년 민주공화국 수립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화 발전에서 편향 왜곡된 것을 갖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까지는 오른다. 근데 과연 이것을 고치는 것이 국무총리 말씀대로 검정 제도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에 대한 설득이 앞으로 좀 더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점을 함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여야 대표의 좀 발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좀 나왔던 부분이 중첩되기는 하는데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독재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했고 김무성 대표는 정쟁이나 소모적 공방을 하지 말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하자.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문재인 대표께서 정쟁의 일환, 지금 당 리더십이 대단히 흔들리고 있어요. 재보선마다 참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사퇴 압력까지도 받고 있는데 마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자신의 그 리더십을 확립하는 뭐 정쟁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잘못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독재라고 갖다 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것은 내 자신이 절대로 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지금 큰 라인을 그어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시대 상황이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 친일 독재를 미화할 때 그 교과서가 어디가 통용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그 정치적인 표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참 그거에 앞서서 왜 하필이면 국정하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용어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국정하러 가느냐? 그 거민정 교과서의 수정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집필진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육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하면 그 판결 나도 수긍을 했어요. 수긍을 안 하고 있잖아요. 고친다는 것도 신용만 하고 그래서 도저히 몇 단계를 거쳐봐도 안 되니까 일단은 국정화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만은 확립을 시켜서 올바른 교육을 차세대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 근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틀은 동의하게 돼 있어요. 일반 국민들한테 내용을 알게 되면은. 근데 마지막 그 정기국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다 보면 사실 민생은 뒷전이라는 지적을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역시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게도 뭐 물론 충분히 부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야 동시에 부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관련 경제 활성화 관련 법이라든 이런 게 결국에 이 선진화법에 의해서 처리되지 못하면은 예. 집권 여당으로서 당연히 책임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먼저 근본적으로 이제 야당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 이게 국회에 관해서 법을 개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 입법으로서의 대통령령,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고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야당이 이걸 그 행정부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 생각을 해야지 예. 이걸 갖다가 법 개정 사항도 아닌데 물리적인 힘으로 갖다가 농성을 하면서 관련된 국회 일정을 전부 보이콧한다는 것은 예. 결국에 저는 야당에게 오히려 국정 발목 잡기 역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다. 네. 물론 여당이 좀 더 예.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긴 하지만은 네. 근본적으로는 야당의 너무 강경한 주장, 입장 이런 부분이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총선에서도 이득 볼 게 전혀 없을 것이다. 총선에서는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이득을 보겠죠.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 당장에 문재인 대표 사퇴하라고 이 성명서를 내려고 했던 한 20-30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성명서를 연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부 친노 비노 이 갈등을 갖다가 완전히 이 문제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야당 지도부로서는 이 문제를 계속 문재인 대표로서는 계속 끌고 가겠죠. 그러면서 네. 내부 결집시키면서 네. 그 40% 50 진영이라도 확실히 집토끼라도 잡고 가자라는 예. 정치적 계산 때문에 계속 밀고 갈 계산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그 당에 있는 그 내홍을 그렇지. 이 다스리기 역사 위해서. 교과서 문제로 가서 이렇게 예. 끌어안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국정화를 하지 않고 거민정 과정을 철저하게 거민정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국정화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저도 영원히 우리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로 가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반대한민국으로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바로 잡아가지고 나중에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국정교과서가 다시 금민정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정치적인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논리가 있습니다. 왜? 어쨌든 정부는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절차를 다 밟은 겁니다. 고시를 해가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확정 고시를 한 겁니다. 이 자체에 법률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투쟁할 수 있는 건 뭐냐? 기필진 구성하고 서술하는 방식하고 금민정할 그 과정에서 야당이 논리를 정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역할을 맡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필진 구성을 왜 그렇게 했느냐, 왜 편향이 되느냐, 기술 내용에 왜 이 방향이 이렇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정부가 확정 고시하기 전날 원효철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이종걸 민주당 대표께서 국회 일정을 합의했어요. 확정 고시한다는 걸 알고 합의한 겁니다. 뭐는 어떻게 하고 한미 FTA는 어떻게 하고 다 해놓고는 막상 확정 고시가 나온다고 하니까 철야 농성 투쟁하는 거예요. 앞당겨진다고 하니까요. 앞당겨진다고 하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뻔히 자기들도 앞으로 고시가 있을 것이다 알고 합의해놓고 그걸 하루아침에 뒤엎어가지고 농성한다는 거는 말이 되질 않은 겁니다. 5일에 확정 고시하든 3일에 확정 고시하든 큰 문제 될 건 없다. 그렇지. 그건 다 예정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글쎄 근데 일각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행정부가 5일에서 3일로 앞당겼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제 교육부 관계자가 이제 국정원 논란을 하루라도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 이틀을 당겼다라고 교육부 관계자가 말했지만 속내는 이제 그것도 사실은 어찌 됐건 간에 이게 국정 대 검정의 프레임으로 싸움을 여론이 정쟁이 붙다 보면은 국정이라고 보면은 NG 획일화되고 전체주의적이고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것들이라는 이런 그 이미지 때문에 결국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이라도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 충분히 당긴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입법부의 절반인 야당의 반발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까요? 충분히 이제 예상되고 가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회 안에서 입법 개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가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 절차법을 그대로 이행해 왔던 겁니다. 이 시간 현재까지. 그래서 거기에 시비를 걸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회에서 농성을 해가지고 이 자체를 독재로 몰아버린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국사 편찬위원회가 이제 집필지를 왜 그렇게 구성했느냐. 편향이 안 되느냐. 거기에서 시비를 걸고 서술 그 기준에 이걸 균형과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이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집필이 끝나고 나면 또 검증 과정이 또 나와요. 이게 2007년인가 언제 보급되기 시작하는데 박 대통령 임기 다 끝나고 나섭니다. 끝날 무렵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이게 거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다만 이 집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오늘 확정 고시가 나오고 나서도 여기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 세력이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회가 농성하고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지금 예산 심의를 해야 되고 말이지. 한중 FTA에 지금 비준해야 되고 민생법안 지금 처리해야 되는 시점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거와 이거는 별개로 구분해야지. 이걸 하나로 해가 지금 이거 뭐 촛불 시위하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역사 교사들이 말이지 3천 몇백 명인가 4천 몇 명 집단 서명했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역사 교수들이 지금 뭐 대목군입니까? 왜 그 집단 서명을 해요? 그건 말이야. 자기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표시를 해야지. 집단 서명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데모하자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돼요, 그것도. 그 행정 예고 기간을 둔 것이 어떤 여론을 수렴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대 서명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지적하신 부분 중에 지금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야당이 이렇게 일정을 보이콧한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부담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고 뭐 수위를 조절하자거나 출구 전략을 모색하자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야당 내에서는 이제 그 온건파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게 행정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공청회도 있고 집필 거부도 할 수도 있고 헌법소원 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반대 여론을 총체적으로 이 법 절차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한쪽으로는 예산을 포함한 그 민생 경제 관련 입법 국회 활동 계속 하자라는 이런 온건파의 목소리가 이제 일부 있긴 합니다만은 지도부가 워낙 강경하게 끌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당분간 며칠간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은 됩니다. 당분간 갑니다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과연 국회 보이콧 혹은 저런 어떤 밤샘 농성 이런 것밖에 없네요.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야당이 지금 이게 국회 선진화법 아닙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있으니까 야당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안이 지금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걸 너무나 물론 그 법도 앞으로 개정이 돼야 될 사항이고 서울 변호사협회가 지금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금 의견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이걸 없어져야 되는데 우선 19대 국회 지금 마지막 국회입니다. 마지막 국회가 이 모양인데 이게 11월 말까지 예산안 심의 안 되면 자동 부의하게 돼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냥 뻔하고 그다음에 우리 눈에는 말씀이죠. 이게 내년 총선을 겨냥해가지고 그때까지 이 프레임을 끌고 가는 것이 야당한테 총선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거기에 비춰지는데 지금 국민들의 눈이 그렇게 다 보여요. 그 총선 전략 가지고 내년 4월 달에 총선에서 새민정이 성공 못 합니다. 절대 그런 미련 갖지 마시고 이 교과서에 대한 시비 거는 걸로 하고 국회 기본 역할은 별개로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야당이 존립하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지금까지 어떤 여론의 흐름과 오늘 이렇게 확정고시가 발표된 이후의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당분간에 진영 간에 이제 갈 일이라고 봅니다. 결국에 보수 진영대로, 진보 진영대로 결국에 국정화에 대한 찬반 여론이 격차에 갈리면서 근데 일테면 이제 문제는 중도층인데 중도층이 좀 오히려 간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본 측면에서 결국에 여론이 양쪽으로 갈리는데 중도층은 결국에 정쟁으로 싸우면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면은 오히려 야당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좀 더 며칠 두고 보고 야당이 충분히 여론을 반영하면 자기를 지지하는 여론 한 40~50%를 반영한 만큼 이제는 통 크게 유턴해서 국회 오히려 국회 일정에 합류함으로써 역풍을 막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말을 내뱉으면 사실 주워 담기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도 저렇게 강하게 나가겠다고 뭐 독재까지 운운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치라는 것은 명분 싸움이기도 한데 이 농성을 풀고 야당이 국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보이콧을 풀기 위해서는 명분을 어느 정도 또 마련하고 혹은 글쎄 그게 필요한데 그 명분이라는 게 뭔가요, 배 대표님?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과거 야당의 뿌리를 보면은 조병옥 박사가 계실 때 그때 보세요. 당 대표가 딱 결단 내려가지고 말이죠.
빈대잡기 위해서 초과 잠깐 다 태울 수 없다 해가지고 원내 복귀하고 이런 식으로 결단을 많이 내렸어요. 그 사람이 야당의 신화적인 지도자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재보선에 참패해가지고 당내에서 사표 쓰라 하니까 역사 교과서 이걸 끌고 가지고 전면 투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코 성공하지 못하면 그러면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돼. 어떤 식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국회에 기본 역할을 하지 않고는 19대 국회를 졸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치권에서 국정화 이슈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왜냐하면은 한 11월, 12월 정도 되면은 총선을 앞두고 뭐 지역구 예산 확보나 이런 쪽에 더 힘을 쏟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이슈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이제 그걸 겨냥해서 결국엔 행정부에서는 다만 이틀이라도 더 빨리 해서 빨리 종결 지으려고 하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 여야 국회의원 지금 각자 본인들의 공천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 또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구에서 이 여론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국회에서 지역구 예산을 또 많이 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속내는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만간 이 11월 말 이쯤 가면은 이 정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그런 의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봅니다. 네. 근데요, 저희가 그 야당의 분열 조짐이라는 얘기를 사실은 이 역사 교과서 단일화 문제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생각해 보면 천정배 의원이나 문재인 대표의 어떤 그런 감정 싸움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교과서 문제가 드러나니까 야당이 똘똘 뭉친 형국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교과서 문제가 이슈가 잦아들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시 또 이 야당의 분열 조짐이라는 것은 또 피어오르기 마련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잠복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친일 반독재라는 프레임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문재인 대표의 그 농성에 다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속에는 지금 다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얼마입니까? 한 자리 10% 선에 딱 걸려 있잖아요. 그럼 친노라는 그것 때문에 호남 표가 지금 다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 프레임이 지금도 살아 있잖아요. 다만 친일 반독자라고 뭐 역사 쿠데타라는 이 명제하에 갖다 딱 프레임을 거니까 거기에 다 이 산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부의 정치적 이익은 지금 그대로잖아요. 친노 비노 그거는 다 살아요. 하나도 해소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해결이 결코 되질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뭐 이 기간 투쟁 기간 중에서도 나는 계열 분리 그 역할은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나지 않겠느냐. 융합이 안 되게 되는 상황이에요. 리다가 이걸 융복합을 하기 위해서 뭐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뭐 있지 아무것도 없이 이런데 뭐 어떻게 융복합이 되겠어요. 저는 머지않아서 다시 다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또다시 분열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똑같이 시간을 돌려보자면 사실 국정화 이슈가 생기기 전에 여권 같은 경우도 총선으로 갈등으로 아주 격화되다가 국정화 이슈가 딱 생기니까 좀 봉합되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야당은 야당대로지만 여당도 여당대로 사실 국정화 이슈 전에는 당청 간의 갈등, 그다음에 여당 내에서는 친박 비박의 갈등. 이게 오히려 김무성 대표가 완전히 국정화에 대한 소신을 갖다가 보수 여당 대표로서 보여줌으로써 대통령과 완전히 협력 관계가 설정되면서 당내에 당청 관계가 완전히 협력 관계가 되면서 당내에서 친박 비박의 갈등 관계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형국이면서 그런 형국이 지속되는데 이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은 이제 이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는 하겠지만은 각자 개인적인 공천에 관한 그 권리 문제 때문에 친박 비박의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대세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가까워질수록 아마 당내 갈등이 또 드러나지 않을까 싶네요.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